안녕하세요. 50년 넘게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온 내과 의사 김지영입니다. 올해로 87세가 됐지만 아직도 하루에 한 번은 진료를 봅니다. 오랜 세월 수만 명의 환자를 돌보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들수록 일상의 작은 행동 하나가 생사를 가르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지난달에도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에서 만나던 우리 동네 할머니 세 분이 수면 부족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 오셨어요. 모두 수면제에 의존하다 부작용이 생긴 경우였습니다. 그중 한 분은 심한 어지럼증으로 넘어져 대퇴골이 골절되어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잘못된 수면 습관이 이토록 치명적일 수 있다니 의사인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비극이 나이에 맞는 수면 습관만 알았더라도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인생 후반 10년, 2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지식입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완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을 주변 어르신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의 관심이 여러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이 정보가 더욱 소중합니다. 그분들은 수면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즉시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지금 나를 지키는 작은 습관이 있으신가요? 오늘 알려드릴 수면 비결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는 참 잘 잤습니다. 20대부터 60대 초반까지는 머리를 베개에 대면 금방 잠들고 아침까지 깊은 잠을 잤어요. 하지만 70대에 접어들면서 수면 패턴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잠이 점점 얕아지고 밤에 서너 번씩 깨기 시작했어요.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몹시 불안했습니다. 혹시 치매의 전조 증상이 아닐까? 뇌에 문제가 생긴 걸까? 하는 생각에 밤마다 더 불안해졌고 그럴수록 잠은 더 멀어졌습니다. 수면제에 의존하기 시작했고 점점 용량을 늘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면제를 먹어도 피곤함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낮에 더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요즘 밤마다 몇 번씩 깨어나고 계시지 않나요? 그리고 다시 잠들지 못해 천장만 바라보며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어느 날 제 전공 분야인 노인의학 학회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수면 전문가의 강연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이 바뀌는 것은 당연한 생리적 현상이란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젊은 시절처럼 깊은 잠을 자려고 애쓰는 것이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나이에 맞는 수면 습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자려고 애쓰는 대신 내 나이에 맞는 수면 리듬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면제 없이도 편안한 잠을 자게 되었고 낮 동안의 피로감도 크게 줄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직 30대처럼 자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수면의 질이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새로운 해결책이 보입니다. 50년 동안 의학 저널을 읽고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발견한 모든 사실을 지금부터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의과대학에서도 자세히 가르쳐 주지 않는 귀중한 지식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이 걸린 내용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내용이 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나이에 맞는 건강한 수면을 위한 3가지 핵심 원칙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3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수면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일정한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더욱 예민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불규칙한 수면 패턴을 견딜 수 있었지만 노년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침대에 눕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늦게 자더라도 일어나는 시간은 고정하는 것입니다. 어젯밤 잠을 못 잤다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그날 밤 수면 리듬도 망가집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만성 불면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강원도에 사시는 박영호 할아버지는 4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시다 은퇴 후 수면 장애로 고생하셨어요.
매일 밤 잠들지 못해 수면제에 의존하다가 일정한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지키는 습관을 들인 후 3개월 만에 수면제를 끊으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인데 왜 진작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취침 시간이 들쑥날쑥하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혼란스러워합니다. 특히 멜라토닌과 같은 수면 호르몬의 분비가 불규칙해져 잠들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지만 계속되면 수면의 질이 크게 저하됩니다. 여러분의 기상 시간은 매일 비슷한가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평일이든 주말이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부터가 건강한 수면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저녁 조명과 스마트폰 사용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빛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의 밝은 빛과 스마트폰, TV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저는 저녁 8시가 되면 집안의 모든 조명을 붉은 계열의 은은한 불빛으로 바꿉니다. TV도 끄고 스마트폰은 멀리 놓아둡니다. 대신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을 틀거나 책을 읽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깊은 잠을 부른다는 걸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명자 할머니는 밤마다 스마트폰을 보다가 새벽 2시, 3시까지 잠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녁 8시 이후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하고 침실 조명을 어둡게 조절한 뒤로는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해요. 요즘은 10시만 되면 눈이 저절로 감겨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조명을 너무 어둡게 하면 노년층은 낙상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완전히 어둡게 하기보다는 은은한 간접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잠들기 직전까지 책을 읽는 것도 눈의 피로를 가중시킬 수 있으니 잠들기 30분 전에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밤 침대 옆에 핸드폰을 두지 않고 잘 수 있을까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수면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낮 동안의 활동량과 햇빛 노출을 늘리는 것입니다. 건강한 밤 수면은 사실 아침부터 준비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15분만이라도 햇빛을 쬐어 보세요. 아침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리셋시켜주고 밤에 멜라토닌이 제때 분비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낮 동안 충분히 몸을 움직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하루 30분 가벼운 산책, 집안일,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에요. 대전에 사시는 최순희 할머니는 10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는데 매일 아침 아파트 단지를 30분씩 산책하기 시작한 후부터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햇빛을 쬐면 기분도 좋아지고 밤에 잠도 잘 와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노년층은 뼈가 약해지고 근력이 감소하므로 무리한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본인의 체력에 맞게 조금씩 활동량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수중 운동이나 앉아서 하는 운동이 더 적합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 햇빛을 얼굴에 한 번이라도 받으셨나요? 내일부터는 아침에 10분만이라도 창가에 앉아 햇빛을 쬐어 보세요. 자연의 리듬에 맞추어 살 때 우리 몸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네 번째, 저녁 수면 루틴을 만들고 걱정 노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습관을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몸이 그 신호를 인식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합니다. 저녁 시간 어두운 조명, 특히 붉은색 스탠드 아래에서 몸과 마음을 차분히 이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저는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를 나만의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TV를 끄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둔 채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리고 편안한 의자에 앉아 가벼운 책을 읽거나 5분간의 호흡 명상을 합니다. 이런 루틴이 제 몸에게 이제 잠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머릿속에 걱정이 많으면 잠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 노트를 활용합니다. 자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 내일 할 일, 걱정되는 문제들을 노트에 모두 적어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면 머릿속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명자 할머니는 매일 밤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셨는데 이 걱정 노트 방법을 시작한 후로는 머리를 베개에 대자마자 잠이 와요. 걱정을 노트에 다 털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면 루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순서로 진행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2주만 지나면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많아 밤에 잠들지 못하는 분들은 걱정 노트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밤부터 작은 노트를 침대 옆에 두고 마음속 걱정을 모두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5번째, 건강한 수면 자세를 유지하고 야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중 어떤 자세로 누워 있느냐가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좋은 자세는 등을 대고 똑바로 눕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척추를 자연스러운 상태로 유지하고 내장 기관이 편안하게 위치하도록 도와줍니다. 옆으로 누울 경우에는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면 척추 정렬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옆으로 누울 때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콧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은 옆으로 누우면 증상이 완화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엎드려 자지 마세요. 이 자세는 목과 허리에 무리를 주고 내장 기관을 압박해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든 어르신들의 경우 엎드린 자세는 호흡을 방해하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완도에 사시는 박철수 할아버지는 평생 엎드려 주무셨다가 심한 허리 통증과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수면 자세를 바꾸고 나서야 통증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60년 넘게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바른 자세로 자는 게 훨씬 편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야식, 특히 고칼로리 음식은 반드시 피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늦은 밤 음식을 먹으면 소화 활동이 잠을 방해하고 위산 역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뇌를 각성시켜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잠자기 몇 시간 전에 식사를 끝내시나요? 저녁 식사와 취침 시간 사이 간격이 충분히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이제 우리 나이에 맞는 수면을 위해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녁 식사 후 카페인과 알코올은 피하세요. 커피, 차, 콜라 등에 함유된 카페인은 최대 8시간까지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도하지만 수면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고 밤중에 자주 깨게 만듭니다. 둘째, 저녁에 격한 운동은 피하세요. 운동은 낮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전 3시간 이내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뇌가 각성되어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 명상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잠들기 힘들 때 오래 누워있지 마세요. 20분 이상 잠들지 못하면 일어나 침실을 떠나 조용한 활동을 하다가 졸릴 때 다시 침대로 돌아가세요. 침대에서 뒤척이며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넷째, 낮잠은 짧게 오후 3시 이전에만 자세요. 나이가 들면 낮잠이 필요할 수 있지만 20-30분을 넘기지 말고 오후 늦게 자는 것은 피하세요. 긴 낮잠은 밤 수면을 방해합니다. 오늘 밤 어떤 한 가지를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저녁 식사 후 커피를 마시는 습관, 아니면 자기 전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일까요? 마지막으로 수면은 내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총 수면 시간은 줄어들 수 있지만 최소 6에서 7시간은 확보하려고 노력하세요.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면역력 저하, 기억력 감퇴,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방법들을 모두 시도해봐도 수면에 계속 문제가 있다면 전문의와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수면다원 검사를 받아보세요. 간혹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불안 증후군 같은 수면 장애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수면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청주에 사시는 이영수 할아버지는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지만 수면 클리닉을 방문해 수면 무호흡증을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한 후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왜 진작 검사를 받지 않았나 후회돼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잠시 멈추고 여러분의 수면 상태를 점검해 볼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끼시나요? 낮 동안 졸음이나 피로감이 심하진 않으신가요? 밤에 자주 깨시나요? 이런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해보면 여러분의 수면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의 젊은 시절처럼 깊은 잠을 자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내 나이에 맞는 수면 패턴을 존중하고 그에 맞게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노년기 수면은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이에 맞는 건강한 수면을 위한 3가지 핵심 원칙은 일정한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 유지하기, 저녁 조명과 스마트폰 사용 관리하기, 낮 동안의 활동량과 햇빛 노출 늘리기입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것은 카페인과 알코올 피하기, 저녁격한 운동 피하기, 잠들기 힘들 때 억지로 누워있지 않기, 낮잠은 짧게 오후 일찍 자기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수면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 65세 이상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 저하율이 30% 낮았고 우울증 발생률도 45%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의 질과 건강이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것부터 바꾸시겠습니까? 아마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겁니다. 저는 의사로서 이 조언을 가장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큰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정해진 시간에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계속하다 보면 2, 3주 안에 몸이 적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내년 이맘때 더 건강한 당신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를 위한 저녁 루틴 만들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기 전 1시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수면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 그리고 효과적인 저녁 루틴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도 꼭 보러 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